안녕하십니까, 주앵커입니다. 자, 지금 우리 두산에너빌리티가 7월 말에 최저점을 찍고 나서 어제였던 화요일까지 계속해서 반등 상승의 그래프를 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였던 화요일은 마이너스 2%의 꼬리표가 붙었었는데요. 대체 이런 자리는 왜 나오는 건지, 오늘 수요일부터 두산에너빌리티의 자리는 어떤 걸 봐야 되는지 지금부터 주앵커가 대응 전략과 나의 평단가 시드 그리고 타이밍까지 잡는 타점에 대해서 정확하고 빠르게 한번 도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주앵커의 특별 선물까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받아가 주시면 되겠고요. 특히 영상 시작하기 전 왼쪽 아래에 있는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으로 우리 두산에너빌리티 반등 응원 한 번씩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중요한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할 건데요. 지금 나온 하동 1기가와트 이 내용, 그리고 사우디 자프라 내용이 연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단품 공급을 넘어서 대형 EPC 체급으로 커졌다라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자,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먹으면 될까요? 보여드리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지금 현재의 진짜 폭발력은요, 단품 기자재 공급을 넘어서 발전소, 이 발전소 전체를 설계하고 조달하면서 지어주는 대형 EPC의 거인급 체급으로 완벽하게 재편이 됐다라는 평가가 나왔어요. 실제로 확정되었었던 1기가와트급 이 하동 LNG 복합발전 EPC 수주와 더불어서 8,370원가량의 사우디 자프라 2단계 열병합 플랜트 프로젝트가 본격적인 실적 장부로 지금부터 전환이 시작됐죠. 여기서 EPC 이야기는 정말 많이 나오는데 이게 대체 뭘까요? 왜 체급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사건이 됐을까요? 단품 공급 발전은요, 그 발전소를 짓는 여러 회사 중 하나로 참여만 하는 겁니다. 하나로서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EPC라는 것은요, 설계부터 자재 조달, 시공까지 사업 전체를 통째로 전부를 수주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출 규모 자체가 격이 다르겠죠, 당연히. 그리고 무엇보다 사업 전체를 총괄하기 때문에 협상력, 그리고 마진율, 여기서조차도 부품 하청업체와는 비교할 수 없는 압도적인 위치에 서게 된다는 거죠. 우리 두산이 하동과 사우디에다가 동시에 이 EPC 사업자로 낙점이 됐다라고 나온 건요, 국내와 국외 둘 다 가리지 않고 대형 플란트를 통째로 맡길 만한 실행력과 검증력을 이미 갖췄다라는 그 증거가 되어준다라는 겁니다. 단순 부품 공급보다 사업 전체의 몫을 가져오는 대형 EPC, 이 프로젝트가 연달아 지금 두 건이 터져버리면서 회사 두산의 매출 체급과 마진의 폭이 옛날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졌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타이밍의 주가는 뭐다? 최저점을 찍은 주가, 이제 막 반등에 시작한 주가에 머물러 있다. 이걸 우린 기회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타이밍에 왔을 때 어떤 자리를 봐주셔야 되는지 주앵커가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 과거 42위였던 두산이 10위권 중반 15위권까지 껑충 상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순위냐? 시공 능력 평가예요. 시공 능력 평가. 이 순위의 업그레이드 자체가 지금 매년 정부가 각 건설사의 실적, 재무상태, 기술 보유 현황을 종합해서 매기는 순위인데, 거기서 42위에서 15위까지 올라왔다는 거, 이거는요, 단기간에 어떻게 조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수행, 공사 실적, 재무제표가 뒷받침이 되어야지 순위가 올라가는 건데, 가스터빈의 단품을 파는 시대는 끝났다. 발전소 전체를 지어주는 24조 원대 대형 EPC 이 수주 장부와 10위권 중반의 시공 능력의 실체가 두산에너빌리티의 하단을 받쳐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주가의 저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온 그 상승의 초입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시장이 지금 가장 뜨겁게 반응하고 있는 게 빌 게이츠와 엮인 SMR로 넘어가는데요. 이걸 알아보기 전에 일단 어제 화요일 자리, 그리고 최근 2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빠르게 자리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어제의 종가 78,400원, 마이너스 2%가량 하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두산에너빌리티의 이평선과 상승 추세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지금 5일선이 10일선은 이끌고 20일선을 뚫어주고 60일선까지 돌파하면서 이제 60일선이 120일선 위로 이거 한 가닥만 넘어가게 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정배열이 시작되는 구간에 도달을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정말 중요해질 거예요. 어떤 걸, 어떤 타이밍을 잡느냐에 따라서 나의 퍼센테이지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밑에 있는 RSI도 보시게 되면요. 하단 패널 기준 53을 기록하고 심리도 또한 60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의 참여자들이 두산에너빌리티를 보고 이제는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판단, 그리고 실제 차트에도 힘이 들어왔다는 걸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숫자까지 왔어요. 그러면 실제로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의 자리는 과연 어땠을까요? 자, 하락이 있던 어제 화요일 마이너스 2%, 거래량 270만 주, 굉장히 낮습니다. 지난주 이번 주를 통틀어서 최저치의 거래량, 그런데 주가는 떨어졌다? 말 그대로 힘을 잃어버린 정리성 하락이었다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외인들과 기관의 움직임 볼게요. 외인 같은 경우에는 엊그제 월요일 50만 주를 던졌는데 어제는 39만 주로 물량을 낮췄습니다. 슬슬 정리의 끝을 달려가고 있다라는 말인 거죠. 그리고 기관은 어땠나요? 지금 누적 보유량 118만 주가 넘어가고 순차적으로 며칠 동안 거의 6일이 넘어가게 순매수를 집어넣고 있습니다. 물론 순매수에 이 비중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매집을 했고 지금부터 우리는 올라갈 거야 라는 판단과 방향에는 전혀 흔들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좀 흥미로운 게 바로 프로그램 알고리즘입니다. 알고리즘.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알고리즘은요 41만 주 이상 프로그램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보통 외인과 방향을 똑같이 하는 프로그램인데 외인과는 다르게 순매수 40만 주 넘게 들어왔다. 기관과 프로그램의 매집이 합세해서 들어온 어제 화요일, 그렇다면 오늘 수요일은 어떤 그림이 그려지게 될까요? 물량 싸움이 정말 치열하게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놓쳐서면 안 되는 바로 공매도가 등장을 하죠. 공매도 보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매매 비중 5.6%까지 올라온 걸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평균가는 78,000원대. 78,100원대를 기록을 합니다. 종가랑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종가 더 높죠. 공매도는 지금 손실권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신규 공매도 물량을 공격적으로 집어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손실권에 머물러 있다. 이건 뭐냐? 지금 공매도에게 주도권 자체가 있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수급과 주포 세력에게 전부 다 넘어간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드디어 주앵커가 살짝 말씀드린 SMR이 등장을 합니다. 왜 공매도가 주도권을 뺏길 수밖에 없었는지가 담겨 있어요. 자, 전 세계 AI 자본이 전율하고 있는 핵심 내용은 빌 게이츠의 테라파워와 맺어져 버린 SMR 공급망이 되었습니다. 빌 게이츠의 방한, 이 소식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완벽하게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알맹이까지 보여주게 됐습니다. 빌 게이츠 방한, 그 내용 100배보다 더 중요한 내용은요, 테라파워가 미국 와이오밍에 짓는 첫 상용 SMR 원전, 그 핵심 주기기 3종의 독점적인 자리를 잡고 있는 게 누구? 우리 두산에너빌리티.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테라파워의 핵심 안전 용기와 구조물 설계 두산에너빌리티가 직접 수행하고 제작에 착수한다는 구조가 나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방한 이벤트까지 껴버렸다? 어떻게 될까요? 지금부터는요, 공급망에 대한 기대감과 폭발력이 더해진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방안은 사실상 뭐 하루짜리 뉴스죠. 그런데 핵심 주기기 3종의 독점 공급 계약까지 만약에 따라온다. 그러면 테라파워의 SMR 원자료가 완성될 때까지, 그리고 그 완성된 이후 후속 물량까지 수년에 걸쳐 매출이 발생하는 구조적 계약이 나온다는 겁니다. 뉴스는 하루면 사라질 것이에요. 하지만 계약은 몇 년, 아니 하단을 받쳐준 채로 꾸준히 따라오게 된다는 겁니다. 뭐 뉴스케일 파워나 엑스에너지 그리고 테라파워까지 전세계 톱티어 SMR 개발사들이 원자로를 만들기 위해서 찾아오고 있는 기업, 그게 바로 두산의 현 위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파운드리조차도 반도체 업계, 삼성이나 TSMC, 어느 팹리스 회사가 설계했든 상관없이 그 설계도대로 칩을 찍어내고 있죠, 반도체 회사들. 근데 두산이 그 역할을 전 세계에다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최종 승자는 결국 두산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모멘텀 기대감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미 수주 잔고가 24조 원 넘었다. 연간 목표 수주, 목표치만 13조 원이었는데 이제는 뚫어버린다라는 내용까지 전해지고 있어요. 하동의 LNG, 체코 원전, 미국의 SMR까지, 그리고 북미 데이터 센터형 가스터빈 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SMR, 해상 풍력은 또 어떻고요? 지금 두산에너빌리티의 위치는 말 그대로 역대급 흐름을 타고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작년에 봤었던 바로 이 자리부터 시작한 자리, 아니 그 이상까지 갈 수 있는 첫 번째 자리가 바로 지금이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두산에너빌리티를 주앵커도 집중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당당히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수요일 자리는 대체 그러면 평단가와 비중, 타이밍 어떻게 잡고 타점을 잡아야 되느냐, 그걸 지금부터 주앵커가 도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말씀드리지 못한 대응 전략까지 남겨드릴 텐데요. 지금 상단에 보시게 되면 주앵커의 개인 번호 짧고 잠시만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로 두산이라고 남겨주시게 되면 주앵커가 말씀드렸던 타점에 대한 내용과 말씀드리지 못한 대응책에 대한 내용, 모든 것에 대한 도움을 바로 장전, 장중에라도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주앵커가 얼마나 실력이 있는지를 판단해 보시라고 이것은 전부 다 무료로 주앵커가 도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이라고 남겨주시게 되면 이 모든 도움을, 혜택을 받아가시게 될 거고요. 나는 혹시라도 장중에는 공시와 뉴스도 못 볼 만큼 업무가 바쁘다라고 하신다면 주앵커가 두산에너빌리티 소통방까지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두산 똑같이 남겨주시면 주앵커가 똑같은 도움을 그대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특별히 주앵커가 선물을 준비했다고 안내를 드렸는데요. 실시간으로 주앵커가 보고 있던 종목이 정책을 만나게 되면서 가장 뜨거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종목을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직전에 봤던 이 섹터와 종목, 그게 정책을 만나서 어떻게 됐는지 실제로 봤던 종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내가 왜 이런 섹터까지 챙겨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해답이 될 겁니다. 자, 이 선물 드리기 전 왼쪽 아래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깜빡하셨다면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나는 오늘 수요일에 두산이 조금 더 급해 주앵커, 타점 좀 보자, 두산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잠시 화면을 바꿔서 선물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주앵커가 이 선물로 종목을 알려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선물의 종목은 바로 주앵커가 매집을 포착한 종목입니다. 실시간으로 강력한 파동을 확신하면서 지지라인 체크와 바닥 확인까지 이미 검증된 종목이다. 미리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목표 수익률 또한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자, 실제로 주앵커가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위 종목, 매집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위에 있는 번호로 주앵커에게 매집이라고 남겨주시는 순간 그 종목의 이름과 섹터를 바로 아실 수 있게 될 겁니다. 3004-3394 주앵커의 개인 번호로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주의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종목과 섹터를 주앵커가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반응이 나뉘게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일단 매수 또는 관심 섹터로 집어넣고 내가 따라가 볼게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내가 모르는 섹터야, 들어본 적이 없던 종목이야, 잘 모르겠어, 관망하는 그룹으로 나뉘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나뉘어주신 두 파트의 분들은요, 같은 시작점에 있었습니다. 똑같은 종목을 들었었기 때문에. 그런데 전혀 다른 위치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누군가는 그저 나 그 종목 들었는데, 봤었는데 라는 말로 끝나고요. 또 누군가는 나 그거 잡고 있는데, 물량 잡고 있는데 그게 실현됐다 라는 걸 본인의 내용으로서, 본인의 종목으로서 확인을 받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주앵커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는 이유, 목표가 예사롭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미리 안내를 드리는데요. 그러면 주앵커가 실제로 바로 직전에 봤던 종목은 뭐가 실제로 있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좀 바꿔서 보여드렸는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생소한 종목이죠. 천일고속이라는 종목과 동양고속이라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주앵커가 뭐 한 달마다, 두 달마다 실시간으로 보는 종목이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된다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만 주행코도 3개월에 6개월에 한 번씩 이런 정책과 섹터 그리고 종목들이 결합되는구나, 이걸 파악하고 정보전에서 승리를 해서 가져올 수, 볼 수 있었던 종목인데요. 자, 일단 보겠습니다. 천일고속이라는 종목 고작 기간 얼마? 2주입니다. 2주. 2주 동안 가격이 36,900원에서 399,900원까지 올라갔었어요. 내용은요, 조금 간단했습니다.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재개발 추진이다라는 이름이 나왔었어요. 그러면서 저점 대비 981%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인 종목이었습니다. 자, 기간과 내용을 보시게 되면요, 정말 간단하게도 깔끔하게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동해안고속 기간 11월 20일부터 12월 11일까지 조금은 더 길었죠. 하지만 마찬가지로 거의 2주 정도 됩니다. 정확하게는 한 달이 조금 안 되는 기간인데요. 자, 7,170원부터 69,900원까지 마찬가지로 정책,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재개발 추진이라는 명목이 있었죠. 그러면서 저점 대비 749%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종목 그냥 어느 날 차트를 봤더니 올라가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멈춰버리는 순간 여기서 전부 이탈이 나오죠. 마찬가지로 동해안고속이라는 종목도 올라가다가 정책이 그리고 하락이 약 일주일간 이어집니다. 정확한 타이밍,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은요, 이 자리에서 다 나가 떨어져 버려요. 이제 끝났다, 도망가야 된다. 동해안고속 같은 종목은 일주일 동안 떨어져 버리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진짜 끝났구나, 여기서 탑승하고 있는 건 바보다, 이러면서 도망을 가버려요. 그런데 여기서 더 가파르고 더 오래 상승을 해버립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바로 정보전에서 조금 더 앞설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정책과 실시간 종목들 주행커가 지금 포착을 해냈다라는 거 말입니다. 그러면서 위에 있는 번호로 주행커에게 매집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게 되면요, 조금은 생소할 거예요, 주주님. 그런 섹터일 겁니다. 조금 생소했었던 테마일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주행커가 말씀드리는 종목들도 들어본 적이 있나 싶으실 테지만 그것만이 나를 키워줄 수 있는, 나를 성장시켜줄 수 있는 종목이다,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주행커가 말씀드릴 그 종목은요, 지금 AI와도 연관이 있는 종목 그리고 섹터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재료들보다도 훨씬 더 파급력과 내용이 강력할 것이다, 분명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사실 동해안고속과 천일고속보다 더 빠르게 볼 수 있었던 구리선 종목의 섹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왜 이 두 가지를 보여드렸느냐, 내용 보십시오. 조금 약소했어요. 작았습니다. 작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주행커가 조금 더 최근에 봤었던 구리선 섹터가 아니라 이걸 보여드리면서 지금 AY와 직결된 종목을 말씀드려 보도록 할 겁니다. 위에 있는 번호로 매집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그 즉시 주행커의 실시간 종목 바로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며 왼쪽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요것만 한 번씩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행커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